지금 한 3분의 1 정도? 8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고 27%에서 80%까지 약 한 53% 정도를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안녕. 자, 저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차죠. 아우디 e-tron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 신민아님이 이 아우디 e-tron을 타고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된 차량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아우디 e-tron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전에 우리가 아우디 e-tron 찍었었잖아요. 5월달이었나 촬영을 다 했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짧게 주행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많이 못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우디 위본 모터스 동탄 전시장에서 2박 3일 시승차를 빌려주셔서 길게 롱텀 시승기를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차를 항상 리뷰를 하면 빠짐없이 꼭 테스트를 하는 게 있죠. 바로 부산에 가는 건데요. 여러분들께 바로 부산 테스트 결과 테스트한 영상을 바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뿅! 이게 토끼 G 도베르만. 요즘에 누가 방향제를 한 개씩 삽니까? 각각 한 개씩 구매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개씩 사면은 84,000원이지만 세 개를 묶어서 사면 59,000원. 할인에 할인. 게다가 리필캣이 두 개가 더 증정이 된다고? 뭐라고? 우파물에서만 한다고? 우파물에서 매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 우파물에서 만나보세요. 역시 우파물이야. 자, 우리가 전기차를 시승을 하면 항상 보여드리는 컨텐츠가 있죠. 바로 뭐 부산을 간다든지 그냥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가는 영상을 항상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아우디에도 전기차가 있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야, 아우디도 전기차가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당당하게 있습니다. 바로 e-tron이죠.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았었어요. 와, 이 아우디의 세련된 디자인의 에어서스에 이거 도대체 얼만데? 이랬는데 이제 1억. 뭐 어쨌든 여러분들께 e-tron을 한번 부산을 가는 걸 찍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데가 어디죠? 벌써 부산입니다. 부산에 왔어요. 맨날 수원에서 부산까지 오는 게 너무 식상해서 일단 부산에 왔습니다. 얘가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 초반에 이렇게 찍혀 있어요. 얘가 지금 98% 정도 충전이 됐거든요. 주행 가는 거리가 360km 정도가 됩니다. 이 거리가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우디 e-tron을 간단하게 시승을 또 장거리 시승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디 위본 모터스 동탄 전시장. 지금 여기가 부산인데 동탄에서 이거 타고 내려왔습니다. 야, 그러면 한 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갈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거 내려올 때는 새벽 5시인가 우리가 내려왔죠. 새벽 5시쯤에 내려올 때 이제 중간 휴게소마다 이제 다 들려가지고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충전하니까 한 30% 충전이 되더라고요. 쓸만해요. 그 정도 넉넉하게 충전을 하고 이 부산까지 달려왔는데요. 오늘 반대로 부산에서 수원까지 한번 이 아우디 e-tron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죠. 저희가 지금 문경 휴게소까지 바로 달려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e-PT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급속 충전을 하기 위해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아마 e-tron이 가장 악조건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따뜻한데 오늘 지금 뭐 첫 영하권이란 뭐 이야기도 나오고 추워 뒤지겠습니다. 처음 출발했을 때 360km 정도가 주행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 문경 휴게소까지 오는데 대략 한 230km 정도가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한 120km 정도가 남아야 되는데요. 실제 주행을 하고 왔을 때 남아있는 주행거리는 85km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계기판에 찍혀있는 주행거리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죠. 평상시대로 주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연비가 좀 떨어진 게 눈에 보이죠. 근데 효율성만 따진다면 뭐 EQA나 아이오닉 EV6랑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여기 이거 보면 여러분들 보이면 알겠지만 초고속 충전이 되는 차가 있고 급속 충전만 되는 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e-tron 같은 경우에는 급속 충전만 돼요.
결제. 자, 한번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3분의 1 정도? 8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고 27%에서 80%까지 약 한 53% 정도를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6분 정도가 걸립니다. 금방 근데 된다. 사실 16분이면 이 EPT에 이렇게 충전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말고 그냥 일반 충전기에서 충전을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이게 충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충전을 하고 날이 밝았을 때 이 이트론 시승기를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새벽이라 내일 만나보도록 하죠. 가시죠. 여기서 이렇게 할까? 어우, 날이 되게 많이 추워졌어요. 출발할 때만 해도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자,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트립에 찍혀 있었던 주행거리가 300km 중반, 359km 정도가 됐고요. 부산 해운대에서 문경 휴게소까지 대략 한 200km 초중반의 거리가 나옵니다. 그럼 실제 주행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배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지 우리가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히타를 틀고 평상시처럼 주행을 했는데 실제 주행거리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났습니다. 이 아우디 이트론이나 이 환경부 테스트가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저평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실제로 국산차인 아이오닉과 EV6 그리고 이트론과 EQA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배터리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50과 55 두 가지 트림이 있고요. 일반 모델과 스포츠백 모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에 있는 아우디 이트론 55 스포츠백. 야, 발음 대신데 역시 우반장. 간단하게 그냥 가격으로 따지면은 50이 일반 모델이 9,900, 그리고 50 스포츠백이 1억, 그 다음에 55 일반 모델이 1억 1천, 55 스포츠백이 1억 2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알아요?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기차 모델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보조금을 받지 않아요. 요즘에 그 보조금 이슈 있잖아요. 그 보조금이 다 고갈돼 가지고 막 못 받는다, 내년에 출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래도 전기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보조금을 빼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올해 넘어오면서 보조금이 좀 정책이 바뀌었죠. 일단 6천만 원 이하까지만 100% 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요. 6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은 50%, 1억 이상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보조금이 나오는 그 금액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 이트론은 애초에 보조금을 받지 않고 그 보조금만큼 추가적인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우디 이트론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재미난 이슈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 나온 이슈인데요. 이 주행거리가 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210, 220이고요. 55 모델 같은 경우에는 306, 304km입니다. 근데 이게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야, 아우디 이거 55 모델 주행거리 이거 아니다. 다시 테스트해서 다시 공문을 보내라 라는 요청이 온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요. 55 콰트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뭔가 좀 이상한 거야. 이게 저온 테스트가 있거든요. 이 상온 말고, 상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따뜻하고 더운 날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효율성이 좀 좋아요. 배터리의 주행거리가 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데 저온, 추운 날에 요때는 배터리 효율도 또 줄어들고 금방 주행거리가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도 추우면 배터리 금방 닳잖아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이 전기차도. 근데 요게 이제 미국에서 저온 테스트를 받았던 게 있어요. 그때 얘 주행 가는 거리가 306km로 나왔는데 이 미국에서 테스트하는 그 방법이 조금 우리나라랑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히터를 완벽하게 틀고 1열에서 앞에만 나오게 하는 그 테스트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때 306km로 나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혹독해요. 그냥 전방향의 히터를 다 틀었을 때 테스트한 주행거리가 인증을 받는 거죠. 추후에 이제 아우디 코리아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히터를 다 틀고 주행거리를 다시 쟀을 때 나왔던 주행 가는 거리가 244km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또 이제 국토부가 따로 이제 테스트 해보니까 한 3% 정도가 더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230km로 주행거리가 정정 신고가 됐어요. 근데 얘가 한 6,000대 정도 팔렸거든요, 그 사이에.
그러면 300km인 줄 알고 샀는데 이거 230km밖에 안 돼? 이래서 아우디가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보증 기간을 연장을 해줍니다. 원래 3년이었는데 5년까지 연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200만 원어치의 충전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테스트 했잖아요, 여러분들께. 실제 그날이 뭐 영하권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350km 정도는 무난하게 주행을 할 것 같더라고요. 물론 350km가 안 돼도 300km까지는 주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전에 이트론을 짧게 탔을 때랑 지금 스포츠백 모델을 탔을 때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 아우디 이트론 스포츠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서두가 좀 많이 길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우디 이트론 스포츠백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만 놓고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얘랑 이제 우리나라랑 경쟁하는 모델이 뭐 제네시스 E G80, 그 다음에 뭐 GV60, 뭐 퍼포먼스 모델과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느낌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매력이고요. 아우디는 아우디만의 매력이 있는데요. 제네시스는 부드럽고 럭셔리한 느낌을 좀 강조했다면 아우디는 특유의 아이덴티티, 스포티한 주행과 럭셔리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은 전기차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특히 전면부 디자인은 약간 샤프하면서 아우디 특유의 그런 세련된 느낌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얘 휠이 무려 21인치예요. 프리미엄 컴팩트 6 컨티넨탈 타이어가 들어있고 이 55 스포츠백만 21인치예요. 그리고 버튼을 통해서 주유구가 열리고요. 이런 작은 디테일이 굉장히 럭셔리해요. 디스콤본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요 위에는 이제 완속 충전, 이 밑에까지 열면은 급속 충전이 되는데요. 이 충전이 끝나면 저거 완료 버튼 누르면 이게 그냥 자동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얘는 한 번 더 이 안쪽에서 차 자체로 락을 걸어요. 그 락은 요거 버튼 한 번 더 눌러야지만 풀립니다. 요게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야, 사이드 미러가 이젠 카메라로 나온다고? 이런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켰는데요. 디자인으로 봤을 때 약간 무슨 종기 같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문을 열 때 아우디 차량들이 좀 특징이 있죠. 뭐냐면 보통 문을 열면 이렇게 당겨서 힘으로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살짝 이렇게 당기만 하면 안에서 모터가 탁 하고 쳐져가지고 그냥 힘만 주면 거의 반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게다가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우디에서 또 이제 안전에 신경 썼는데 하차했을 때 오토바이나 차가 올 거를 방지를 해서 경고음이나 경고등을 띄워줍니다. 얘는 쿠페형 스타일처럼 스포츠백 약간 날렵하게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뒤에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죠. 뭐 사실 외관 디자인은 이트론은 완전 달라요. 느낌 자체가 워낙 고급스럽기 때문에 뭐 따로 이야기할 부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백 말 그대로 이 위가 다 열려요. 트렁크 공간이 정말 넓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다른 수납 공간까지도 들어가 있죠. 이건 뭐지? 나 위한 선물인가? 아, 여기 보시면 아우디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 이트론의 오너가 되신 걸 환영합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아우디 부분사장 제프 매너링 드림 여기 있고요. 요게 이제 충전 카드입니다. 이거 하나로 충전 네트워크 우리나라에 있는 충전기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되는 충전기가 있고 안 되는 충전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휴게소에 있는 그 급속 충전기들 있잖아요. 그건 다 대부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차차 잠깐만 와봐요. 차차 요거 한 번만 좀 넣어줘요. 이거. 찢었어. 놀래라. 차차 이거 왜 찢어? 아이 그 참 그 조심 좀 하지. 웃기지 마. 어디 그 어른한테 그 덤탱이 씌우려고. 찢으면 어떡해 그걸 이거. 조심히 좀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이 조심 좀 하지. 자, 제가 이번에 이트론을 2박 3일을 타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바로 이 뒷좌석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잠깐 짧게 이트론을 탔을 때는 운전석에서 그냥 조금만 탔잖아요. 그 코엑스 한 바퀴. 그래서 이트론의 매력을 다 느끼지 못했는데요. 제가 부산을 갔다 오면서 2박 3일 동안 타면서 느낀 부분은 편하다. 이거예요.
진짜 편하답니다. 시승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우디의 마크만 달려있는 뭐 전기차다, 전기차는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이트론 스포츠백은 달라요. 진짜 편했습니다. 특히 이 뒷좌석이 생각보다 레그룸의 여유, 헤드룸의 여유도 굉장히 있고요. 시트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완전 평평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중간에 있는 턱 높이가 낮아가지고 이 뒷좌석을 좀 넓게 사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뒤에 그물망으로 수납 공간이 따로 있고 여기에 열선 시트가 둘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안전벨트 이 부분이요, 불빛이 나와가지고 어두운 곳에서도 안전벨트를 매는데 되게 한결 수월하게 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이쪽에 도어 트림에 보면은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밤에 보면 되게 예쁩니다. 여기서 쭉 이어져 있는 이 뒷좌석 도어 트림, 앞에 있는 도어 트림, 그리고 이 대시보드까지 쭉 이어져 있어가지고 우주선 안에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이 사이드 미러, 좀 이따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이드 미러에서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밑에 깔려요. 뭐 사각지대 경고등 역할도 하는데, 뭐 차가 온다든지 내릴 때 이제 뭐가 온다든지 하면 거기서 이제 불빛을 통해 이제 경고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뒷좌석 여기에는 이 부분은 이제 컵홀더가 여기 있는데요. 이 컵홀더 요 홀이 그렇게 크지 않아 가지고 조금 답답한 느낌은 들지만 웬만한 그런 잔은 다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요 밑에는 수납 공간이 있긴 한데요, 깊지가 않아요. 깊지가 않아서 그냥 지갑 하나 정도 넣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내 탑승을 했는데요. 시동을 걸면 조용하죠. 전기차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이 디스플레이와 공조기 디자인은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많이 불편하긴 해요. 바로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인데요. 요건 이전에 이트론 시승하면서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멋지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나긴 하지만요, 실상생활에서는 좀 많이 불편하긴 합니다. 익숙해지면은 사각지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없어지긴 한데, 이 카메라 화면의 화각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의외로 이 사각지대가 많고요. 특히 골목길을 지나갈 때나 아니면은 뭐 주차를 할 때 이 밑에 바닥이나 아니면은 이 벽 쪽 끝을 이렇게 비춰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거의 안 보여가지고 후방 카메라나 감에 의존을 해가지고 이 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요거 어느 생각까지 하는 줄 알아요? 요거 떼버리고 그냥 일반 사이드 미러를 다는 게 더 편하겠다 라는 생각까지 조금은 하게 합니다. 근데 좀 많이 타고 다니다 보면 적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차에 내가 맞춰야 된다는 게 뭔가 서글프잖아. 이 차 가격이 거의 1억이 넘어가는데 차가 운전자에게 맞춰야지, 운전자가 차에 맞추는 경우가 어딨어. 차가 운전자한테 맞춰야지.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가,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모니터가 이 안쪽으로 좀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그 공간도 좀 넓어 보이는 느낌이랑, 요 손잡이 디자인, 그러니까 안에 있는 도어 손잡이 디자인이 독특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좀 더 세련되게 되어 있어서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모니터와 이 도어 손잡이가 약간 일체감이 드는 약간 세모의 느낌이 좀 많이 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기기만 하면 문이 거의 자동으로 열려요. 이렇게 열려서 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전조등 같은 경우에 여기 터치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웬만한 버튼들은 다 터치로 작동이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는 불, 선바이저에 불도 다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썬루프도 굉장히 개방감이 크죠. 이거 처음에 사용했을 때 터치라서 조금 그 작동하는 게 조금 버거웠거든요.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근데 쓰다 보니까 적응이 되긴 합니다. 여기다 터치로 작동이 되고 한글도 잘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내비게이션도 의외로 사용할 만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점은 바로 이 기어 노브예요. 이 보통 이제 이 레버로 이렇게 핸들이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중앙에 기어 노브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트론은 여기 딱 보면은 이게 좀 독특하게 생겼죠. 이 부분이 바로 기어 변속 레버가 있습니다. 이게 통째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이 앞에 보면은 조그만하게 네모가 있는데 이게 기어 레버예요. 위로 올리면은 후진, 밑으로 내리면은 드라이브고요. 요 중간에 P 버튼이 있는데 요거 누르면 파킹이 됩니다. 요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요게 의외로 편해요. 그러니까 여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긴 한데요. 요게 오히려 이렇게 딱 팔을 대놓고 요렇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작동감이라 그러죠. 작동감 면에서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이트론을 장거리 주행을 했지만
도심에서 간단하게 주행을 하면서 이트론의 매력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깜빡이면 이 초록 색깔 끝이 여기 초록 색깔로 포인트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차가 만약에 오면 노란색으로 경고 표시를 보여줍니다. 자, 제가 이번에 이트론 스포츠백을 타면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되게 편해요. 보통 전기차면은 그렇게 편하지가 않거든요. 물론 제네시스급 뭐 GV60, G80 정도 되면 굉장히 부드럽고 편한데요. 다른 전기차들은 그렇게 편하다는 느낌을 받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보다도 훨씬 더 부드럽고 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이트론을 탔을 때는 아이 뭐야 그냥 큰 차이 없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매력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른 전기차들을 많이 타보고 느껴본 다음에 이 이트론을 한 번 더 타니까 아, 이트론이 생각보다 편한 차구나 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았어요. 얘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한 단계 더 윗등급인 그런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네시스나 다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특유의 그 이질감이 있어요. 여기 노란 색깔 불 들어오죠? 여기에 불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죠? 이렇게 노란색 불이 들어옵니다. 다른 전기차를 타면 이질감이 들어요. 약간 내가 지금 전기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이질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전기차들이 그런 이질감이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지우기는 좀 힘들어요. 특히 이런 요철을 지날 때나 아니면 좀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는 밑에 배터리가 깔려 있고 이 배터리 무게 때문에 그런지 조금 그 울컥거린다? 약간 멀미가 날 때가 있어요. 밑에가 워낙 무거우니까 그냥 출렁출렁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거의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아우디 차, 그 아우디에서도 좀 윗등급인 A8을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 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뭐 야 너 우파 뭐 돈 받아서 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료 광고 표시 안 붙었죠. 광고가 아니에요. 진짜 생각보다 이 이트론이 승차감이나 이런 면에서 좀 편합니다.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야? 요번에 부산 갈 때 어땠어? 신과장. 되게 편하게 잘 탔어요. 되게 편해요. 차가 본질적으로 보여줘야 할 이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편안함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편안함에 굉장히 기본기에 충실합니다. 되게 편해요. 나도 이 자동차 멀미 좀 있어. 특히 이 SUV급의 차를 타면 이 멀미가 좀 있는데 이 이트론을 타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얘도 원페달처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패들 시프트가 아니라 여기 이제 그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버튼인데, 이런 식으로 원페달처럼 악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떼면 차가 이제 자동으로 서서 회생제동을 하는 것처럼 그런 걸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트론을 타고 정말 놀랬던 게 맨 처음에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바뀌어봐야 뭐 얼마나 바뀌겠냐. 제가 이트론을 이전에 탔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이거 그냥 아우디인데? 뭐 전기차의 느낌이 안 나고 그냥 편하고, 솔직히 뭐 전기차에 에어소스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1억이나 해야 되느냐, 비싸다, 뭐 이런 좀 안 좋게 생각한 부분이 많은데요. 지금 이제 나오는 전기차들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다른 전기차를 타보다가 이번에 아우디 이트론을 거의 한 반년 만에 타는 거잖아요. 완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기존에 나왔던 내연기관의 아우디랑 뭐가 다른데, 다른 거 없잖아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르지 않고 내연기관이랑 비슷한 아우디 특유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매력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전기차를 좀 싫어하거나 그 전기차 이질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트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편해요. 자, 이거 충전을 한번 하러 이동해 볼까요? 가시죠. 아우디 위본 모터스 동탄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이 이트론 전용 전시장이에요. 시승차도 바로 이곳에서 받았는데요. 제가 이 위본 또 동탄 전시장이라 되게 친분이 깊은 만큼 다시 이곳에 충전하러 왔는데, 여러분들 뭐 테슬라도 테슬라 전용 충전기가 있는 것처럼 아우디 위본 모터스 동탄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트론 전용 전시장답게 이트론 전용 충전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본 장비는 아우디 전용 충전기입니다. 우리가 주행을 했으니까 충전을 또 해놔야겠죠. 여기 보면은 스타트, 회원카드, 어허,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52% 충전이 되어 있었는데요. 나머지 50%를 여기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디의 순수 최초 전기차 이트론 스포츠백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이트론의 매력을 알게 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아우디의 또 쿠페 모델이 있어요. 아우디 이트론 GT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이 우반장을 따라오라고 갈게요. 자, 지금 한 3분의 1 정도? 8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고 80%까지 충전이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